제가 한때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계란 2개를 삶아 먹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깔끔하고 단정한 습관이었죠. 누구나 말했습니다. 계란은 노년층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죠. 그 믿음이 흔들린 건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바라보며 서류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계란은 100끼당 단백질이 약 6.3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최고는 아니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단백질의 왕이 알고 보니 단지 중간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득 떠오른 기억들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약해진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금세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리기도 했죠. 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조용히 근육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매일 조금씩. 그 누구도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건강 프로그램도 경고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의사도 단백질의 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충분히 먹고 있느냐만 물었죠.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근육을 지켜줄 수 있는 음식을 찾기로 결심했죠. 단순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흡수가 잘 되고 류신이 풍부하며 회복을 돕는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저렴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근육 유지 면에서 계란보다 3배, 4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식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계란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계셨다면 여러분도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시도해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정은 하나의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의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냉장고를 열어 찜기에 미리 준비해둔 계란 2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늘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온 그것, 모두가 좋다고 말하면 그것. 하지만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 몸을 먹여 살리는 방식에 대해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저는 연구 자료를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진지하게 수치와 임상 결과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충분하다고 믿었던 단백질 양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 문제는 단순히 몇 끼냐가 아니라 그 단백질이 흡수되고 사용되며 진짜 근육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식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가치는 뛰어난 것들. 그리고 마치 눈앞의 안개가 걷히듯 하나씩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왜 더 일찍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무지방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요거트가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거트가 100g당 10점씩의 단백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계란보다 거의 2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3번의 여과 과정을 거치며 불필요한 유당과 수분이 제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소화가 쉬운 형태의 중화공 단백질이 되어 특히 소화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노년층에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저는 계란 대신 무가당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고 거기에 아마씨와 생딸기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단 일주일 후 포만감, 가벼운 속, 아침 식사 후에 맑은 정신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병아리콩이었습니다. 변가리콩 들으면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공존하는 작은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100당 11개 넘는 단백질. 양만으로도 계란을 앞지르지만 병가리콩은 계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혈당을 조절하고 체내의 만성염증을 줄이며 다른 단백질원으로부터의 흡수를 돕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동물성 단백질의 일부를 병아리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근손실 위험이 무려 2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수치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효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퀴노아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엔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곡물은 100당 무려 14개의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이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은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 중에서도 제 눈을 끈 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라이신은 근육 조직 회복, 칼슘 흡수, 콜라겐 생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8주간 퀴노아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추가 운동 없이도 하체 근력이 9% 증가했습니다. 저는 퀴노아를 야채 육수에 삶고 약간의 후추와 강황을 넣어 먹었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식감은 아침마다 몸을 안에서부터 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박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 작은 씨앗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당 열여리기에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호박씨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백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3대 미네랄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을 돕고 철분은 산소를 근육에 전달하며 아연은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저는 호박씨를 잘게 갈아 요거트에 뿌리거나 씨앗죽으로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밤에 다리가 쥐나는 일도 사라졌고 걷기 후에 느껴지던 깊은 피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템팸, 사네를 찾게 되었습니다. 통콩을 자연 발효시킨 인도네시아식 발효 두부입니다. 일반 두부와 달리 템페는 콩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발효되기 때문에 유익균을 보충하고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흡수는 높아지고 소화는 더 편안해지며 일반 콩 제품보다 속이 덜 더부룩합니다. 하지만 템페는 단지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건 장과 몸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장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뀌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은 노년층은 같은 식단을 먹어도 다른 그룹보다 최대 18%더 많은 근육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고 제대로 흡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식품들을 탐색했습니다. 스피루리나, 대마씨, 세이탄, 파르메산 치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즈건업은 마른 생선 가루, 덧까지 각각의 식품은 마치 하나의 벽돌처럼 시간이 지나며 깎여나간 근육의 토대를 다시 쌓아 올리는 재료였습니다. 스피루리나 푸른색 해조류는 백당 무려 10마리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CRP 수치를 낮추는 강력한 한겸 작용도 함께합니다. 대맛이 부드럽고 소화가 쉬우며 35개 완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오메가3와 GLA까지 풍부해 관절, 뇌,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이탄, 밀에서 만든 채식용 고기로 100kg당 39억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거의 순수 단백질로 구성돼 소화가 쉬우며 식감도 실제 고기와 흡사합니다. 붉은 고기를 소화하기 어려운 노년층에겐 완벽한 대체 식품이었습니다. 파르메산 치즈, 단순히 음식에 뿌리는 조미료 정도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농축된 단백질의 보고였습니다. 오랜 숙성 과정 덕분에 단백질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 체내 흡수가 빠르고 소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건어분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제품이지만 뇌졸중 후 근육 회복을 위한 핵심 식품으로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00kg당 63개 단백질이라는 수치는 자연 상태의 식품 중 거의 유일무이한 수준이었고 특히 류신 함량은 근육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치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죽에 한 스푼을 넣거나 야채 수프에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린 맛도 없고 거부감도 없었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몸이 더 맑아지고 지구력이 늘고 무엇보다도 일어설 때 흔들리지 않게 된 것. 이전에는 나이 탓이라고만 여겼던 그 불안정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음식들, 읽어 내려간 모든 연구 자료들은 퍼즐의 조각 같았습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이자 치료제이며 무엇보다도 내 몸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먹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먹습니다. 그리고 단지 근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 삶은 계란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저조차 변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저는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더 좋은 단백질 식품을 찾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계란에서 퀴노아로, 고기에서 템페로, 우유에서 파르메산으로 바꾸면 그게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인 영양 전문가와의 대화 중 그분의 한마디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노인은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 근육을 잃는 게 아닙니다. 흡수하지 못해서 잃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많이 먹고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먹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 아무리 영양이 뛰어난 음식을 먹어도 당신의 장이 염증 상태라면, 소화력이 떨어져 있다면,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같은 보조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혹은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잃었다면 그 단백질의 대부분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혹은 지방으로 변하거나 노폐물이 되거나 아니 복부 팽만, 피로감, 심지어 역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영역입니다. 저는 예전에 옆집에 사는 70대 노인이 매일 아침 웨이 프로틴을 드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계속 배가 부풀고 몸이 무거워. 뭔가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야.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문제는 그분이 먹은 단백질의 기수가 아니라 그걸 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흡수력 부족, 항염 능력 저하, 소화 효소 부족, 그리고 단백질의 활용을 여는 열쇠인 비타민 B6, CK2, 물까지도 부족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사이의 삶의 방식. 저는 장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식사는 천천히 하고 템페, 캐피어,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며 쓴맛이 있는 채소를 추가해 소화 효소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배의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단백질은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뿐 아니라 에너지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또렷하고 더 가볍고 더 이상 오후마다 흐릿해지지 않았고 밤에 돌아 누울 때마다 무릎끼리 부딪혀 찌릿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란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계란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서는 부족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식품에 모든 신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모니, 즉 단백질, 효소, 미네랄, 유익균,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소화하는 감정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조화였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먹기만 하면 몸은 본능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먹으면 몸은 지혜롭게 회복합니다. 저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손실은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오래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값이라고요. 다리 힘이 약해지고 일어서기 힘들고 자주 넘어지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오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씨앗이나 생선 가루 속의 단백질 수치가 아니라 근손실은 운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 보세요. 그 다리가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했나요?
어느 날 아침 침대 가장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난 적이 있나요?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넘어진 적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적은요? 그건 단순한 균형 상실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당신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바로 독립을 지키는 토대입니다. 근육이 하나씩 닳아 없어질 때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일이 너무나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일어설 수 없게 될 때까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때까지,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될 때까지,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부담이 되었을 때까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길 끝에서 자신을 잃을 뻔했던 사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저 역시 아니랬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미끄러짐 하나에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몸이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나는 무의식적으로 허락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뛰어간 것도 아니고 비싼 트레이닝을 등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밥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계란 대신 강황으로 지은 퀴노아, 아침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호박씨와 생선 가루 한 스푼. 습관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안정되어 가고 일어설 때의 동작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뭔가 거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나 자신을 또 하루 더 방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앉아 계실 겁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 보세요.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 감각이 바로 당신의 답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안에 어떤 목소리가 아직 늦지 않았을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아직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아직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외롭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죽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서 선택한 식재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약해지는 사람으로 볼지, 힘을 되찾는 사람으로 볼지 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폭풍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몸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집처럼 다시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늘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아침을 삶은 계란이 놓인 접시 앞에 앉아 나는 지금 내 몸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 라고 믿던 그 순간을요. 그 계란이 바로 영양의 순금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꼈던 그 아침을요. 이제는 알게 되셨죠. 진실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몇 끼 단백질을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여정을 지나오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이해로, 습관적인 식사에서 자유를 지키는 행동으로, 막연한 낙관에서 근거 있는 희망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당신께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고르시겠습니까?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를 통째로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의 음식, 하나의 발걸음. 흰쌀밥 대신 퀴노아, 죽에 생선가루 한 스푼 추가하기, 달콤한 디저트 대신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당신을 다시 강한 두 다리로 이끌 것입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나이에 휘둘리지 않는 자립의 눈빛.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변화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작고 꾸준하며 의도된 변화들이야말로 70세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고 혼자 산책을 나설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나 괜찮아라고. 왜냐하면
자유란 당신이 몇 살까지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몇 년을 누구의 허락 없이도 일어설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식사로, 새로운 생각으로.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옆에서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 한 가지를 믿기만 한다면 이 몸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와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힘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일이 없도록 그 힘을 지금부터 지키세요. 지금 이 다음 식사부터.